이전에 우리 사촌 형님 아들이 대전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 제가 하객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앉아서 사촌 형님이 아들 결혼식에 설교자로 나서서 말씀을 막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결혼식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확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본문으로 제가 한번 결혼식 주례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나와있나?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양권에서는 성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들은요, 남자들은요, 여자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인식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다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 유교 사상에 수지발효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부모에게서 났으니까 부모님이 우선이다, 그것이 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바꿀 수 없지만은 부모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주고받는 것이 있잖아요. 여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나왔는데 남자는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가정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너는 내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모는 사위에게 자네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장광입니다. 그러니 이빨림입니다. 그냥 내 딸한테 잘하라, 내 아들한테 잘하라는 의미지 그것은 순전히 공갈입니다. 떠나 보내야 되는 자식을 자기들이 묶어두기 위해 하는 말장난이 돼. 성경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부모가 맞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요,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 몸이 되어졌는데 부모하고 우리는 촌수로 따지면 몇 촌이에요? 1촌.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촌이 더 가깝다고요.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주라. 참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뭘 하고 부모에게서 떠나고, 두 번째는요, 그 부부가 한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는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국 교회 이렇게 보면 걱정이야. 무슨 걱정이 됩니까?
그럼 제대로 생긴 놈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딸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진짜 부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하심들이 풀어지고 정말 어떤 레디컬한 과격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젊은 녀석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이 하나가 안 되면요, 살아가다가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기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입니까? 용납과 허용으로 서로 배워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랑 다르다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서로가 다른 거예요. 이 둘이가 그걸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사모님 위도 그랬나? 나는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우리 가정은 우리 사모님이 다 참은 걸로 그렇게 다 계산을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남자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여자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서로가 내 기준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너도 예수님의 마음의 기준을 맞춰. 나도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기준을 맞출 거야.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서로의 마음이 맞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내 맘 맞춰봐라 이겁니다. 어떻게 맞춰? 남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해 직접적으로. 그럼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어떻게 부끄럽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당신이 알아서 맞춰야지. 그러면요, 여자들 그게 재미인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공문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왜? 그런 상황이 싫어, 힘들어, 몸이 맞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 교회 남자들은 대충 잘 맞추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추측으로 살아온 그 경험들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결혼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왕 저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조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더 감사했을 텐데. 세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가정의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같은 일들을 같이 하는 것들을 같이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요, 부부간에 솔타이가 묶어져요.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게 하늘에서 솔타이 같이 다 묶어져요. 여자와 남자가 잠자리 하게 되잖아요. 육체적인 솔타이가 묶어져요. 신기한 건요, 예언자들이 그걸 봐. 그게 보더라니까. 솔타이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솔타인은 도움이 돼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틈이 돼. 그런데 불법적인 솔타인들은요, 계속 마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솔타인들을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에서 끊어버려요. 그래서 자유함을 입어요. 그렇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것들이 이것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삶을 얽매거든. 계속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끊어버려요. 회개하고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이 완전히 끊어지면 우리 안에 자유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해소가 없잖아. 천주교에서는 고해소가 있잖아. 솔타인 끊는 장소야. 내 마음에 묶여져 있는 그것들을 영적 권위자 앞에 와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 영적 권위자가 그것에 대해서 뭘 선포해주고 사대함, 예수님의 사대함을 선포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적인 공격들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목회자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좋은 중보자인 우리 사모님을 찾아와가지고 정말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기도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많이 풀어서 정리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뒤에 보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몸으로 뭘 받는다고요? 영생의 축복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당선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혼되고 나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보신 적 있죠? 아주 이 책이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탁월한 책. 화성에서 남자가 왔고요, 금성에서 여자가 지구로 왔고요, 둘이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더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다르면서 서로 각기를 기대하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고요, 서로가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 다른 게 틀린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른 거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 영역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남자의 특성은요, 능력과 효율, 성적을 중요시합니다. 자기 존재 확인을, 지위, 권한, 표시 이런 것에 중점을 줍니다. 싫어하는 것은 지적받거나 지시당하거나 조언받는 것이라. 막 부인들이 남편이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면 옆에서 막 조언하잖아요. 도와주려고 조언하잖아. 남자는 기분만 봐. 여자가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지금 더 잘 되라고 조언하는데 왜 듣기 싫어할까?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들은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사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 화성에서 온 남자 사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면요,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톡 던져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여자가 막 넋두리 하잖아요.
자기 어떤 감정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이런 말은 좀 하지만은 옆집에서 그냥 음악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좀 거슬리지만은 듣고 그냥 고개 끄덕하고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왜? 그 넋두리를 해결해 주려고 자꾸만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자의 넋두리 그냥 들어나가는 거라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 빨리 문제 해결하고 나는 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불러내가지고 뭔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감정 표현과 인간관계에 중요시하는 좋음과 추구를 좋아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잘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될까? 근데 내가 사는 시대에서는 최수종이 같은 인간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대로 그냥 괜찮았거든. 근데 최수종이나 뭐 시원이나 뭐 이런 애들이 몇 번 나와가지고 남자들의 세계를 갖다가 영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진흙탕 갖다 튀겨놓고 지들만 거룩하고 나머지 남자들은 다 지금 걔들 때문에 되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죠? 여러분, 걔들은요 천연 기념물들입니다. 걔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사는 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게 기준이구나, 이 남자가 기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빨리 단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보면요, 남자들은요 참 신문이나 TV 혹은 게임으로 들어가서 긴장을 풀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볼 때는 요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해왔으니까 게임에 들어갔잖아. 그럼 여자들이 볼 때는 지금 몸도 피곤하고 자꾸만 매일매일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게임할 시간도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근데요, 그게 남자들이 자기 스트레스 푸는 방식입니다. 멍충하게 TV 보고 있는 거, 그거 여자들이 볼 때는 정말 피로하면 가서 좀 편하게 누워서 쉬든지. 근데 그게 여자분들에게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 방식입니다.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인이랑 뭔가 대화를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 세계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요, 95%, 에너지의 95%는 문제 집중해서 틀려고 하고 있고요, 옆에서 여자가 이야기하면 5%만 에너지를 동원해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난 그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옆에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짜증나는 거야. 왜 나를 건성건성 대우해? 나는 정말 그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화성에 온 남자들은 이렇게 생겨 먹었대요. 이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먹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더 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남자 사용 설명서들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오면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여자들의 대화는 특정한 주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사모님과 아는 목사님 부부랑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를 한잔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야기 딱 끝내고 나서 사모님들은 찾아가서 가자 그랬더니
자기들은 지금 대화도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우리 대화는요, 사실은 15분 만에 다 끝내고 사모님들 때문에 1시간을 더 앉아있어 준 거예요. 1시간 10분. 그 사모님 그때까지 두 분이서 이야기를, 본론을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두 분이 뭘 했을까요? 서로 침묵하면서 대화 꺼내기 전에 무슨 기도를 많이 했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서로 아쉽다는 듯이, 헤어지기 싫다는 듯이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에 또 이야기 계속하자고 이렇게 손 흔들고 딱 헤어지더라고요. 사모님 근데 한번 물어보시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시간 10분 동안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그러겠길래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요, 이 삼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자친구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직장 장사들 그때 한 번씩 끄집어내가지고 막 터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시어머니 1번, 아니 시어머니가 2번이다. 1번 남편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명태포 씹듯이 막 피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니까. 나는 한번 보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몰래 카메라를 막 녹음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고 싶어. 사모님은 1시간 10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본론으로 못 들어가서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기부여 방식. 남자는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데 남자를 이식해 먹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해 줄 때 남자들 뭔가를 부려먹으려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그 사람들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뭔가를 지적하고 나서 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한테. 지혜로운 자들은 잘 듣고 기억할지니요. 이 두 가지만 채워주면 남자들은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남자들은 움직입니다. 칭찬과 당신이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툭 던져놓고. 그럼 남자들은요, 지나가면 툭 던져놓으면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칭찬 한마디만 툭 던지면 고양이가 그냥 못을 따라가서 움직이게 돼요. 여자는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이 이해하고 자기 신을 이해받고 말들을 들어줄 때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사모님 맞는 것 같습니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어느 사용 방식. 남자는 사실을 전달하고요, 여자는 감정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터지죠. 여자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밑에 깔려있는 요 감정을 받아달라는 건데, 남자들은 감정은 필요 없고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말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침묵에 대해서 남자는요, 말하지 않는 것은 뭔가 생각 중이고요, 여자는 말하지 않는 것은요, 관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자의 침묵은 좀 기다렸다가 뭔가를 다시 시도할 수가 있는데, 여자가 침묵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하고 나시고, 감정의 곡선. 남자는 친밀과 자유의 수평 운동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남자는요, 일본말로 독고다이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있고 싶어.
꼭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다가옵니다. 그럼 남자는 가다가 딱 코너에 몰리면 여자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남자가 좀 멀어지면 내비를 둬야 돼.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좀 여유를 둬야지만이 좀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남자는 이제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불안과 확신에 수직 운동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뭘 요구하냐면 계속적으로 확인을 요구합니다. 확신을 요구합니다.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런 말 모르는 남자들은 진짜 힘들어하죠. 내가 이 대답을 갖다가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걸 왜 묻나? 답이 뻔한 이야기를. 남편들에게 지금 공부합니다. 녹음했다가 대답을 녹음했다가 그때들마다 계속 반복해서 털는 시기를. 나는 하나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녹음해가지고. 근데 여자들은요, 불안할 때, 확인을 요구할 때, 그때 남자들이 지혜롭게 그냥 했던 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화 나눠주고 들어주고 해서 이 여자들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채우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요,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것들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은 어른이 되어지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 그리고 독자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모시고 가정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